안녕하세요. 유철종 작가님의 건축이야기 51이라는 책을 소개하게 된 이우주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건축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고, 또한 흥미롭게 건축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부터 건축을 배우고 사례를 분석하며 건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축 이야기 51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건축이란 무엇이며 왜 사람들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인간의 생활에서 건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세계적 건축물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가 읽어주는 거다 보니 집중을 못할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인간의 관계. 유철종 작가님의 책은 건축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술과 과학임을 강조합니다. 건축은 인간에게 쉼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사회적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삶의 방식과 철학을 반영하고, 현대 도시의 건물들은 공동체와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예를 들어 한옥의 온돌과 마루 구조는 계절에 맞춰 온도를 조절하며, 창호지문은 자연광을 부드럽게 퍼뜨립니다. 책에서는 이런 구조가 단순히 기능적인 요소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철학을 담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한옥은 건물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함께 설계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합니다. 현대 건축의 철학과 방향성은, 현대 건축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열린 공간 설계는 개인의 창의력과 소통을 증대시키며, 지속 가능한 설계는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책에서는 르코르비지의 모듈러 설계, 모듈러 디자인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 오르가닉 아키텍처를 통해 인간 중심 건축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한 현대 건축은 지역적 전통과 글로벌 트렌드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특정 건축물이 지닌 역사적 의미. 책에서는 건축물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시대와 문화, 사회의 흐름을 담은 역사적 기록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은 조선의 정치와 문화 중심지로서 한국 전통 건축의 대표적인 예이며, 서양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고딕 건축과 중세 유럽의 신앙심을 상징합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책에서 나온 세계적 건축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내용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은 아일랜드 태생의 건축가 제임스 호번이 설계했고, 1792년에 착공하여 1800년대에 완공이 되었고, 존 애덤스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주하기 시작해 미영 전쟁과 남북 전쟁을 거치며 불에 타기도 하고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이후 복원이 됐습니다. 다음 세대의 대통령들이 백악관을 더욱 증축해 나아가며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마지막 손길로 지금의 백악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건물은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00년 전 미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지금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탄생했습니다. 이 빌딩을 지을 때 하루에 300~500명이라는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작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하네요.
가장 유명한 야외 전망대 86층은 센트럴파크, 자유의 여신상 등 많은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대 건축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건축물은 아테네가 당대 문화 중심지가 되었던 기원전 5세기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고대 그리스 건축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도리스식 기둥 양식 발전의 정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리스 문화부에서 복원과 개축에 관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32년에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작업은 기원전 431년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다음 건축물들은 사진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영국 버킹엄 궁전입니다. 버킹엄 궁전에 가면 절도 있는 자세와 멋있는 복장을 하고 궁전을 지키고 있는 근위병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사진에 나오는 건축물은 카포디아 앙코르와트입니다. 왕권과 신들의 세계를 나타내는 유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상징처럼 되어 국기에까지 그려져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앙코르와트를 보기 위해 캄보디아를 찾고 있답니다. 이제 마무리 느낀점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을 위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대학생인 저의 주관적 생각으로는 대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느꼈고 세계적인 건축물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건축물의 역사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만 하지 않고 건축이 생활과 자연, 미술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재밌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